반갑습니다. 생방송 행복발견 오늘입니다. 강승 아나운서, 네. 목말라요. 근데 강승 아나운서는 물을 하루에 몇 잔 정도 마시나요? 지금 목마르시다고요? 네, 저는 이제 좀 말을 많이 하는 직업이다 보니까 수시로 물을 마시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물을 좀 많이 마시는 편인데요. 세계보건기구에서 정했어요. 네. 하루에 물을 몇 잔 정도 성인이 마셔야 될까요? 라고 물어봤더니 200ml 기준으로 한 8잔에서 10잔 정도를 마시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럼 이게 2리터거든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대부분 사람들은 이걸 반도 못 마신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물을 자주 마시는 게 참 귀찮습니다. 네. 그리고 물을 많이 마시면요, 이 화장실을 자주 가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안 마시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특히나요, 이렇게 물을 자꾸 마시면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하는 이유가요, 물을 안 마시는 이유의 3위에 들었고요. 1위는 바로 커피, 이온 음료 같은 이런 맛있는 음료들에 익숙해져서래요. 그렇습니다. 이런 음료수도 좋지만요, 이렇게 추운 겨울에는 따뜻한 물 한 잔 드시는 게 혈액순환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오늘 따뜻한 물처럼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는 맛있는 음식 소개해주는 최수연 리포터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요, 경북 최북단에 위치한 봉화군으로 떠나볼까 합니다. 경북 지역에서도 가장 먼저 겨울이 찾아오는 곳으로 손꼽히는 곳이죠. 오늘은 눈 쌓인 풍경이 감탄을 자아내는 경북 봉화군에서 산내음이 물씬 풍기는 맛을 찾아 떠나볼까 합니다. 함께 가보시죠. 네. 겨울 산의 매력은 느껴본 사람만이 알 수 있다고 하죠. 하얗게 눈이 덮인 겨울산은 언제 봐도 장관인데요. 오늘은 산내음 가득한 봉화에서 출발합니다. 사람들마다 좋아하는 풍경이 있습니다. 산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곳에 산이 있고 길이 있기 때문에 좋아한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수려한 산세로 유명한 봉화에서 산내음 가득 담긴 음식을 맛보려 합니다. 네. 두릅도 보이네요. 네. 백두대간과 태백산 중앙, 영남의 최북단에 위치한 경북 봉화. 새하얀 눈이 소복이 쌓인 날, 숲내음이 가득한 서병리로 향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산이랑 나란히 같이 걸어왔거든요. 네. 구비구비 너무 경치가 좋은 것 같아요. 네, 너무 아름답죠? 네. 네, 저희도 이 보는 것만으로도 아주 가슴이 뻥 뚫리는 정말 뻥 아주 멋진 뚫리네요. 곳이고요. 겨울산의 경치가 아름다운 서병리. 이곳에 외시버선길이라는 이름의 멋진 길이 하나 있습니다. 외시버선길. 네. 4개 군 연결되어 있는 길 모양 자체가 일단 보시면 보선 모양으로 생겨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조지훈 문학길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제 조지훈 시인이 이제 이쪽 지역 사람이다 보니까 그분이 쓰신 승무라는 시에 보면 유명하죠. 그렇죠. 외시버선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고의적으로 그래서 아닙니다. 여기 맞습니다. 외시버선길 자체가 아시네요. 문학길로 되어 있거든요. 청송, 영양, 봉화, 영월 4개의 군이 함께 만든 240km에 이르는 길인데요. 계절마다 새로운 모습의 산을 만날 수 있는 곳입니다. 와, 이렇게 딱 보고 나니까요. 네. 뭐 따로 그림을 그리거나 사진을 찍을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이 자체가 정말 아름다운 산수와 한 폭이 되네요. 그럼요. 지금 보이는 겨울산도 참 멋지네요. 그렇죠. 여름산처럼 화려하진 않아도 중후하고 장엄함을 느낄 수 있는 게 겨울산의 매력인 듯합니다. 네. 저렇게 보는 것도 참 재밌겠어요. 그렇습니다. 또 봉화의 외시버선길은 문수산 기슭에 위치해 있는데요. 이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감탄을 자아내는 곳이 있습니다. 어딜까요? 바로 춘향목이라고 불리는 소나무 군락지가 그 주인공입니다. 오래전부터 봉화 일대에 많았다는 아름드리 소나무. 지금도 여전히 귀한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이 나무가 이제 문화재용으로 지금 관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전문 용어로 매번 관리라고 하는데요. 이 번호가 이제 사람으로 말하면 주민등록 번호랑 같은 거예요. 둘레를 한번 재보시겠어요? 가까이서 네. 볼까요? 정말 크죠? 나무야 사랑해. 아이고. 겨울 잘 버티렴. 왜 갑자기 사랑 고백을 하세요? 이렇게 말을 해줘야지 그 소나무의 전기를 가질 수 있대요. 우리 민족의 강인함을 대표하는 춘향목입니다. 쭉 뻗은 모습이 참 멋집니다. 그렇죠.
일반 소나무에 비해서 이 춘향목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이 있어요. 굉장히 곱게 올라가고 튼튼해요. 이제 목재로서의 아주 훌륭한 재를 인정을 받고 있고요. 여기 지명을 따서 춘향. 아, 예. 네, 좋은 춘향목 나무들이, 금강송들이 이 춘향면에 이제 다 집산되어 가지고 전국으로 나갔대요. 그래서 이 지역명을 따서 1,500여 그루의 소나무 군락지를 뒤로하고 아쉬운 발길을 옮겼습니다. 산 아래에 위치한 오전 약수터. 어느 산에나 있음직한 약수터와는 조금 다른 곳인데요. 물맛이 아주 좋아 조선시대 전국 약수대회에서 1등을 차지한 약수라고 하는데요. 그 맛이 궁금해서 저도 맛을 봤습니다. 이야, 1등 약수의 맛. 네. 조선시대. 철 냄새 같은 것도 나는데요? 그렇죠. 네. 오, 맛이 진짜 훨씬 소나무 향이 좀 배있나 봐요. 똑같을 줄 알았는데. 네, 이게 탄산수와 고무상 중에 철분을 많이 함유하고 있어서 곽계천이라는 분이 철맛이 좀 계신데요. 납니다. 저분이 이제 90년 고개를 넘어와서 이 쑥밭에서 이렇게 낮잠을 주무시고 계신데 꿈에서 신령님이 나타나서 네 옆에 만병을 동치할 수 있는 그런 약수가 있을 것 있다고 만병 말씀하셨대요. 통치수. 조선에서 최고의 물맛을 자랑하는 약수로 뽑힌 곳이에요. 마음의 병도 낫게 해준다는 오전 약수. 일상에서의 스트레스로 마음이 지친 분들이라면 오전 약수로 마음을 달래봐도 참 좋겠죠? 네. 오랜 옛날 보부상들이 지게를 메고 다녔던 길. 무려면에는 마을 주민들이 세운 위령비 하나가 있는데요. 이곳을 왕래하던 보부상들이 재산을 모아 마을 주민들에게 밭을 줬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95년에 그 마을이 지금 무랴댐으로 수몰이 되었어요. 이곳에 이제 위령비를 모셔주고 매년 9월 말일 날 마을 주민들이 정성껏 여기서 제를 올리는 그런 곳이죠. 어느 하나 넉넉한 것이 없던 시절. 보부상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담아 지금도 여전히 추모제가 열린다고 합니다. 수많은 이야기가 있는 봉화의 산. 그곳에서 수십여 년을 살아온 아름드리 소나무가 만들어낸 맛이 있습니다. 수량기 가득 품은 봉화의 별미인데요. 어떤 맛일까요? 궁금하시죠? 네. 향 자체에 그 짤라고 이제 어우러져서 그 밥에 배니까 맛이 좀 특이하죠. 향기가 나니까. 산세가 뭐 좋고 공기가 뭐 청정하고 뭐 해서 그런지 그걸 모르는데 다 어차피 송리는 산에서 나는 건데 그런데 이상하게 다른 지역에서 나는 송리하고 맛이 비교가 좀 틀립니다. 이게. 네, 바로 송이버섯이 그 주인공입니다. 300년, 30여 년 전통을 자랑하는 이곳의 인기 음식 또한 송이 돌솥밥이라고 하는데요. 오, 송이돌솥밥. 네, 안녕하세요. 아니 손님들이 봉화송이 칭찬이 자자하더라고요. 소나무가 또 일단 25년 이상 되어야 되고 땅도 마사토라여서 또 이게 향이 더 좋고 또 청양산이나 이쪽 근방에 거의 다 송이밭이에요. 다 청정지역이니까 더 맛있고 더 좋은 것 같아요. 평범해 보이는 재료들이지만 송이 돌솥밥의 맛과 향을 책임지는 재료들입니다. 일단은 돌솥밥에 대추와 당근, 은행 등을 넣고 1차로 쪄냅니다. 밥 된 다음 먹기 직전에 송이버섯 넣어가지고 나가요. 안 그러면 향이 너무 오래 삶아도 향이 없어지고 너무 빨리 하면 또 빨리 하는 대로 또 향이 안 나니까. 향긋한 향을 위해서 송이버섯은 손님상에 내기 직전 밥 위에 올려주고요. 이후 1분간 뜸을 들여서 향이 밥에 잘 배도록 합니다. 다음으로 만나볼 요리는 송이버섯 전골인데요. 송이버섯으로 우려낸 육수로 진한 맛과 향이 매력적인 요리입니다. 몸에 좋은 다양한 채소들이 들어가지만 송이향을 유지하기 위해 자제하는 재료가 있다고 하는데요. 송이는 귀한 버섯이잖아요. 그래서 요리를 잘해야 될 것 같은데 요리할 때 주의해야 될 점 있어요? 향이 강한 재료는 안 써요. 특히 생강이나 마늘, 두부 3가지 안 쓰고 있어요. 송이 요리의 특징은 송이의 향을 유지하는 건데요. 그래서 향이 강한 마늘과 생강은 물론 송이의 향을 흡수하는 두부는 사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 이유가 있네요. 네. 어느덧 귀한 송이로 만든 밥상이 푸짐하게 차려졌습니다. 와. 이 봉화의 산정도
윤기와 산내음을 가득 품고 있는 송이버섯 요리들이 완성이 됐는데요. 송이 돌솥밥, 또 송이 전골 처음 보는 요리들이어서요. 뭘 어떻게 먹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첫 번째로는 이제 송이 맛을 향을 봐야 되니까. 제일 먼저 향긋한 송이버섯 향이 일품이라는 송이 돌솥밥부터 맛을 봤습니다. 이게 정말 송이는 향으로 먹는 음식이 맞나 봐요. 네. 이 향긋한 향과 함께 이 야들야들한 식감. 송이 돌솥밥을 먹고 난 뒤 남은 밥은 비빔밥으로 해서 먹어도 좋은데요. 봉화 청정 자연에서 직접 채취한 나물에 고추장 양념을 더해서 먹으면 그 맛이 일품입니다. 이야, 맛있겠어요. 봉화에서 난 네. 각종 산나물들하고 비벼 먹으니까 건강까지 얻어가는 기분인데요. 와. 여기에 송이버섯 전골이 빠질 수 없겠죠? 네. 시원하고 따뜻한 육수 한 모금 마시면요. 추웠던 몸이 사르르 녹습니다. 저도 녹여주세요. 드시러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송이차예요? 손질한 송이버섯에 끓는 물을 부어 깊은 향을 낸 송이버섯차. 코끝에 맴도는 향이 상쾌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송이네요. 네. 제가 오늘 영하의 날씨에서 봉화 겨울 산행을 했거든요. 몸이 많이 추웠었는데 여기 와서 딱 송이 요리들을 먹으니까요. 이 든든하게 배부르게 보약을 먹은 듯한 느낌이 들어서 몸이 따끈따끈해지는 것 같아요. 송이만큼 산내음 가득 담긴 봉화의 맛이 있습니다. 그 맛을 찾으러 다시 산으로 향했는데요. 뭐 하고 계세요? 안녕하세요. 날도 추운데 지금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조심해, 조심해. 저거는 다시. 이게 두릅가에 속하는 그렇죠. 나무인데, 이제 개두릅이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개두릅이 원래 그 나무 이름은 아니고, 엄나무가 표준어고, 옛날에 엄나무. 문헌에 보면 이 해동 피를 가지고 관절 치료하는데 치료제도 쓰고 이렇게 했어요. 오래전부터 봉화의 크고 작은 산에 자생했던 엄나무인데요. 동의보감에서는 허리와 다리가 마비되는 것을 예방해준다는 기록이 있을 정도로 유명한 약재입니다. 하지만 쓴맛이 강하고 향이 진해 식재료로는 쉽게 사용되지 못했다고 합니다. 보통 약재죠. 그렇죠. 봉화 면적의 86%가 전부 산이에요, 산이 있다 보니까. 산에서 자랄 수 있는 게 제일 잘 자랄 수 있는 게 나무잖아요. 나무 중에도 또 다른 데보다는 특히 또 이런 나무 같은 이런 나무 종류가 많아요, 올라가면. 이제는 엄나무가 봉화에 떠오르는 별미가 됐습니다. 송이 못지않은 건강식으로 봉화를 찾는 많은 관광객들의 입맛을 사로잡는데요. 그 첫 번째 음식이 엄나무 식혜입니다. 엿기름으로 우려낸 물과 함께 엄나무를 넣고 고슬고슬하게 지은 밥을 넣어줍니다. 두릅 같기도 한데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요. 엄나무 잎이라고도 해요. 두릅이 아니에요? 네, 좀 귀한 나물이에요. 4월 말에서 5월 초. 참 많이 닮았는데요. 엄나무 사촌, 두릅과 사촌쯤 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엄나무 순을 식혜에 넣어주면 끝입니다. 이어서 만들어볼 음식은 엄나무순 돌솥비빔밥인데요. 돌솥밥에 엄나무 순을 넣고 쪄내면 은은한 향이 일품인 엄나무순 돌솥밥이 됩니다. 엄나물 한 100g 정도 들어가요. 많이 들어가면 쓴맛이 있기 때문에 다 하고 나면은 특별한 소스 갖다 밥을 비벼 드시면은 더 향도 살아있고 맛도 더 있고. 엄나무순의 향을 살리기 위한 특별한 양념도 있는데요. 송이버섯과 엄나무순을 넣고 달인 간장에 양파와 파를 넣어준 양념입니다. 건강 양념이네요. 네. 저희들은 엄나무를 쓰다 보니까 향을 좀 살리기 위해서 좀 연구를 좀 고민을 많이 하고 해갖고 이제 이렇게 만들어낸 거예요. 야, 이번에는 또 어떤 음식일까요? 네, 이번에는 엄나무 수육을 만들어 볼 텐데요. 엄나무와 함께 삶아진 돼지고기는 우와. 잡내 없이 깔끔한 맛으로 쫀득쫀득한 맛이 특징입니다. 마지막으로 수육과 함께 쌈을 싸먹으면 좋은 엄나무순까지 상위에 올라가면 산내음이 물씬 풍기는 밥상이 완성됩니다. 봉화 가고 싶어요. 보기만 해도 배부르시죠? 가시가 네. 쏟아있는 그 생김새로 봤을 때는
이게 도대체 어떤 음식이 될까 무척 궁금했었는데요. 음식을 딱 먹어보기 전에 산나물인 엄나무로 어떻게 해서 음식을 하시게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정선 가서 곤돌레 나물밥을 먹다가 딱 보니까, 생각해보니까, 봉화에서 많이 나는 이 엄나무 순을 갖다가 돌솥밥을 만들면은 정말 멋진 작품이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 소스를 만들어서 밥을 비벼 먹어보면은 엄나무 향도 살고 또 봉화에서 나는 송이 향도 같이 이렇게 가미돼가지고 정말 맛있는 밥이 되더라고요. 다른 산나물 없이 오직 엄나무순과 직접 만든 간장 양념을 비벼 먹기만 해도 되는 엄나무순 돌솥 비빔밥. 오늘 내내 군침이 돌았습니다. 한 입 가득 먹었네요. 네. 약간 쌉싸름하면서 쌉싸래한 그런 맛이 있는데요. 뭐 객동쑥이나 그런 것처럼 그런 향도 약간 있어요. 이어서 맛본 음식은 돼지 수육입니다. 아, 두릅이랑 참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렇죠. 엄나무순과 돼지 수육이 어떤 조화를 만들어낼지 궁금했습니다. 이야, 저거 정말 맛있겠는데요. 네. 맛이 어때요? 엄나무순 맛이 좀 더 진하고 또 제대로 느껴지는데요. 야, 좀 더 쌉싸래한 맛이 강하고요. 향도 더 강해요. 정말 지금 수육이랑 이게 찰떡궁합입니다. 약선 식품이다 보니까 몸에 좋잖아요. 일단 황산화 물질이 많고, 그 다음에 사포닌도 상당히 많고 이렇기 때문에 이제 성인병에 좋다고 또 특효가 있다고 이제 그런 발표도 되고 이렇게 하니까 더더욱 지금 이제 많이 귀해졌어요. 그 나물이. 마지막으로 엄나무 가지와 순으로 만든 식혜 한 잔이면 노곤했던 겨울 산행을 마무리할 수 새로운 있습니다. 봄을 기다리며 엄나무 식혜로. 짠! 큰 산들을 둘러싸여 한때 오지로 여겨졌던 봉화. 봉화에는 크고 작은 산들이 만들어준 별미가 있습니다. 봉화의 자연이 만들어준 산냄 가득한 겨울 건강식들. 코끝으로 전해지는 은은한 자연의 맛을 느낄 수 있는 하루였습니다. 네, 봉화의 요리들 잘 봤습니다. 네. 저는 그 봉화하면 소나무랑 네. 이 송이 요리만 유명한 줄 알았는데 엄나무 요리도 참 유명한 것 같아요. 그러게 엄나무 나물이요. 예전에는 그냥 벗겨가지고 약재로 많이 사용을 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요리를 해서 먹으니까 맛있게 먹으면서 몸까지 지킬 수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은데 먹어보고 싶어요. 실제로 맛이 어땠어요? 네, 엄나무순은 쓴맛이 강해서 예전에는 약재로 많이 쓰였는데요. 하지만 요리로 해서 먹으니까요. 그 쓴맛이 적어지고 쌉싸래한 맛이 은은하게 퍼지면서 부담 없이 먹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돼지고기와 함께 쌈을 싸서 먹을 때는요. 이 엄나무 특유의 향이 돼지고기의 비린맛과 느끼함을 잡아주어서 아주 담백하고 맛이 좋았습니다. 네, 오늘 맛있는 소식 전해준 최수연 리포터 수고 많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과일이 또 건강에 좋다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밥 먹고 나서 후식으로 과일 많이 먹는데요. 밥 먹고 나서 바로 먹는 과일 같은 경우에는 혈당을 높이기 때문에 당뇨병이 유발된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특히나 잠들기 직전이나 식후 30분 내에는 과일 섭취를 되도록이면 자제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